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적당한 자리에서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동성의 힘을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로 했었고 주가는 2%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역시 좀 중요한 회사죠.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나오셨고요. 또 왕설량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 코스피가 나흘째 올랐는데요. 오늘도 오름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를 보니까 한 2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장 시작 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 한 0.7% 정도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12만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2%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0.4% 정도 더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할 기아차는 현재 한 1.4%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신한지주가 1.58%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신한지주와 KB금융이 강세였는데 오늘도 금융주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SOL이 0.4% 정도 소폭 오르면서 12만 2,500원 선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NHN이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하나금융지주도 2% 이상 오르면서 금융주에는 오늘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반등을 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힘을 보여줬었습니다. 오늘도 1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518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 어제 2%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0.39%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맞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38,300원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위부터 3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줄줄이 하락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다음이 1% 이상 올랐었고 오늘 그중 한 절반 정도를 반납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몰리면서 서울반도체가 4%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 또 강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CJ ENM도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1.43%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부진 우려가 어제 좀 장외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4%대로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5% 정도 더 하락하면서 41,900원 선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3S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7% 급등하면서 23,1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시덴이 또 6%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강박권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파라다이스도 대표적인 외국인 카지노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이상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1월 27일 금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로서 벌써 닷새째 오르는 걸까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르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노선화 전문가님, 코스피 쪽 봐주십시오. 예, 일단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는 한 예상 지수 2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약 1959포인트 정도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5조 3천억 원 정도 예상대로 양호하게 발표하면서 5천 원 정도 상승을 한 111만 7천 원 정도에서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해서 하락으로 좀 조정을 보였던 현대차, 오늘도 지금 2,500원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도 지금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실적은 좋게 나오겠지만 어제 현대차가 하락했던 것처럼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4분기 실적이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포스코, 현대중공업, LG와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강보하고 출발을 하면서 시장을 받쳐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폭 자체는 뭐 그다지 크지는 않은 모습 속에서 약간의 좀 눈치를 보는 장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지금 약간 눈치 보는 장세가 오늘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이 1월 25일 날 9,300억대 그리고 어제도 4,600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상승폭 자체는 그제 2포인트, 어제 4.95포인트 이렇게 좀 상승폭 자체가 좀 크지 않았고요. 오늘도 지금 뭐 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1960선대 위에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장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들의 매수에 이유는 되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받쳐주는 수급이 전혀 없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투신권, 연기금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역시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뭐 2,000포인트까지 물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상승 탄력 자체는 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좀 부진했고 그리고 그리스 쪽도 지금 국제 교환과 관련된 계속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어떻게 좀 다시 한번 또 나타날지 조금은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을 좀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지만 상승 출발까지 하면서 지금 또 상승폭이 줄어드는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도 한번 코스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은 지금 수요일날 같은 경우가 1973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상당히 크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몸통보다 큰 윗꼬리는 어떻게 보면 음봉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동안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수요일 날의 윗꼬리 그리고 어제도 음봉 그리고 오늘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점권에서 음봉 연속 3개 어떻게 보면 음봉 연속 3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음봉 연속 3개 흑산병의 움직임은 결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여기서 만약에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여기서 만약에 하락 반전한다면 저점 매수보다는 역시 보수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봐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잠깐 해주셨고요. 이번에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죠. 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0.37%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와 그저께 같은 경우는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개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코스닥 이제 종합 주가지수 이제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하게 21선을 이제 지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21선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5일선이 지지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517포인트, 517.77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거래일 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던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517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재차 떨어질지 그 여부는 517포인트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이 지수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별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이는 게 이 태양광 업종이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종목들 이제 넥솔론이라든지 오성 LST가 이제 뒤따라가지고 같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OCI가 지금 시장에서 3.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태양광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이제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하락을 보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로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부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또 상승을 보이는 테마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테마가 지금 다 상한가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하이스틸과 동양철관이 거의 10% 가까이, 그러니까 동양철관 같은 경우 11% 정도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하이스틸이 15%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남북경협 테마주도 지금 전기, 광명전기라든지 그리고 이화전기가 거의 5%대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문재인 테마주도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른손이 한 6.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스윙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큰 비중에, 포트 비중에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짚어봤습니다. 중국과 대만 증시는 새해 연휴로 오늘까지 휴장에 들어가고요. 일본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가 한 0.3% 정도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도 일본 증시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와 비슷한 움직임인데요. 강 보합권에 시작한 이후에 지금 점차 상승폭을 줄이더니 하락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1% 하락한 8,840.62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좀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1월 들어서 일본 증시 강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좀 출현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소비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비세율을 올릴 경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당 연 1만 엔의 현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일본 정부에서 이번 소비세 인상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쿄전력 같은 경우에 1조 엔에 대한 추가 융자에 대해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미쓰비시 스미모토와 미쓰비시 도쿄 UFJ 등 주요 은행권과 지금 1조 엔에 대한 추가 융자 조달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부분이 성사될지 여부 또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쿄전력 같은 경우 이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워낙 큰 만큼 기업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 올해 내수 목표치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쓰비시 같은 경우 차량을 30만 대 리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담감 재차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매도 물량들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한 급락보다는 혼조 상승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은 만큼 8,8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시장 동향 짚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엿새째 하락했다가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상황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3원 상승한 1,1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주간 실업자도 좀 양호하게, 주간 고용들이 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판매가 시장의 예상은 플러스 1.9를 기대를 했는데 마이너스 전월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시나 주택 시장의 회복이 요원하다라는 이런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 반전하면서 이런 요인들로 오늘 달러원 환율도 소폭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여전히 그리스 국제협상의 해결 기대감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12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에 어제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30원 가까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급하게 내려온 거에 대한 당국의 속도 조절 개입 경계감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120원대 진입을 하면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들이 많이 줄어든 이런 영향들도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 하락에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딜링 계정 같은 경우는 오늘 달러원 환율이 소폭 상승한다 하더라도 많이 이런 것들을 쇼플레이나 아니면 롱으로의 기조 전환은 좀 이르다는 그런 어느 정도 관망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별한 재료가 없을
없으면 1120원대에서의 속도 조절 그런 등락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외환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오늘 채권시장 흐름은 어떤지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 계속해서 국제 선물의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장중 1000계약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기관의 저가 매수가 나오면서 채권시장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강세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4틱 상승한 104.39에 국제 선물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위험자산의 가격 메리트 부각으로 안전자산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4% 그리고 국채선물 기준으로 120일 이평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산업 생산과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 계속해서 채권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동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강정원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은 한 3종목 정도가 되네요. 보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주셨던 현대중공업인데요. 장중 최고가가 6.5%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아나패스를 주셨었죠. 매수가를 11,350원 주셨었고요. 장중 한 7% 정도의 수익이 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역시 플러스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주셨던 KBT는 매수가를 줬고 종가 기준으로는 한 2.5%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반등을 줍니다. 지속적인 홀딩 가능하겠다는 의견이신데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건지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KBT 지속적인 홀딩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KBT는 미국과 중국의 스마트 카드 본격 도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요. 지금 주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고, 제가 제시한 17,0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수적 밸류에이션 25,000원까지 일단 생각하시고 보유 전략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정 패턴도 많이 좀 이어진 모습이었고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계속적으로 준수하시고 시간에 준수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님 오늘 시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시가 공략주는 한진중공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한중공업 신조선과 선박수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합중공업체 조선부분 비중이 43%, 건설 비중이 3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조선은 영도조선소와 수백조선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도 조선소가 지난해 6월부터 신규 수주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작 투자 포인트는 3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영도 조선소의 그 1년 동안의 노사 분규로 인해서 이 건조 공백으로 인한 적자를 좀 보이는 상황이고, 노사 분규 완전 종료와 더불어서 거의 회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구조 정도 마무리되면서 저비용 구조의 특선 중심 조선소로 가져가려는 그 생존 전략의 속도가 마련되었다라고 보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수력조선소의 그 프리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 IPO는 상장에 대한 작은 입지를 말하는데, 이런 그 프리 IPO가 예정되면서 본격적인 기업 가치가 정상화에 시작적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IPO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꾸준한 실적 성장을 좀 기록 중에 있고, 이 상장 계획을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리 IPO에 따라서 이 재무적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고, 그동안 그 노사 분규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수주가 사실상 없던 점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가의 수준, 지난 3분기 기준 순자산가치가 4850원대입니다. 현 주가 PBR 0.5배에 절대적인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향 배후 부지 용도 변경 승인에 따른 그 자산가치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인천시 의회 승인 완료가 됐고요. 현재 77만 평의 북항 배후부지의 장부가액이 1조 1천억 수준입니다. 용도 변경 후에 이 상업용지의 50%, 준공업용지의 26%를 기부 취합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이제 용도 변경 완료 이후에 중공업 용지 약 66만 제곱미터, 한 20만 평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북항 인근의 그 중공업 용지를 평당 3만 원으로 감안했을 때 계획대로 매각한다면 약 6천억의 현금 유입 효과가 있고요. 이는 그 항진중공업의 재무전 개선 효과도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 외에도 동서울 터미널과 부산 안남동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 부동산의 개발과 이 부지 매각을 통해서 뭐 재무전 개선 효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단기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수준인 200억 수준인데, 이러한 북한 배후부지의 매각에 따른 대규모 현금 유입,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단기적으로 한진중공업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외국인 기관 순매수를 줄 수 있는데요. 1월 10일 이후에 뭐 전일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15만 주와 16만 8천 주에 가까운 부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중공업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 남짓 밀리는데 이 가격대 매수 괜찮겠습니까?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십시오. 한진중공업 지금 가격이 가장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 바닥권에서 좀 모멘텀을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인 10일과 20일 이평선, 그리고 이제 중장기 이평선인 90일과 120일 이평선, 이제 우행하면서 점진적인 상승 패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판단되어 주고요. 매수가는 현주가 2950원, 21,000원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3,000원까지 일단 10%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2만 원 하이시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목표가를 23,000원 주셔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신규 선박 가격 지수가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조선주 올해 한 해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조선 업종이 올해 한 해는 해양 플랜트 위주로 좀 강세를 좀 보일 것 같고요. 그동안에 조선 업종의 수주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인데, 올해는 조선 업종, 특히 이제 뭐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탑픽을 사시면 현대중공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진중공업 부분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 재무적 개선의 효과가 조금 좀 더 확인해야 될 수준이 있을 것 같고요. 탑픽 쪽은 한진중공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병입니다. 유럽 증시가 그리스의 국채 발행 협상 진전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미 증시는 주택 지표가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국내 증시는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오늘 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1960선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0.47포인트 하락한 195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49억 원, 기관은 159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요. 507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18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 없는 상태고요. 0.3% 상승한 51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5억 원, 외국인은 39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호한 실적 발표를 내놓은 삼성전자는 0.36% 상승한 1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강보합권에서 4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1.59% 상승한 3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1.47% 강세 보이며 4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0.36% 상승한 41,450원에, SK이노베이션은 강보합권에서 1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은 1.23% 상승한 12만 3,500원에, LG전자는 약보합권에서 7만 6,900원에, 호남석유는 강보합권에서 3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서 38,550원에, 다음은 0.63% 상승한 122만 8,300원에, 포스코ICT는 0.1% 상승한 8,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1.42% 상승한 32,250원에, 메디포스는 1%대 강세 보이며 15만 9,4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0.8% 강세 보이며 3,4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3%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8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S는 7% 급등세 보이며 23,050원에, 차바이오에는 1.59% 상승한 12,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코스피가 9시 한 17분을 넘어서면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커지면서 낙폭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나란히 2%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요.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 운수 창고 업종인데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 업종이 강합니다. 외국인 매수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ETF 상품을 제외한 펀드 환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오늘도 기관의 물량은 좀 나오는군요. 도선우 전문가님,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장 체크포인트 결국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큰 업종이 좀 운수 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이라는 점에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지금 정말 작년 1월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도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의 움직임이 현대차가 그때 20만 원에서 17만 원 8천 원까지 단기간에 10% 정도 좀 밀렸던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 어제 오늘 현대차의 흐름이 벌써 또 5% 정도 고점 대비해서는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서 코스피의 낙폭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현대차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이 좀 꺾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들에서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국내에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4%대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3.6%에 불과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 국제유가 이란 사태 때문에 국제유가가 좀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 1,130원대 정도 거의 박스권 하단부 정도까지 좀 밀린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수출주들의 입장에서는 또 환율도 좀 약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정도 부정적인 입장으로 환율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비해서 1월 달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도 지금 적자 가능성까지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일단은 1월 달에 무역 수지가 그동안의 흑자 기조에서 적자로까지 바뀐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결국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늘도 지금 외국인은 546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오늘은 급기야 지금 낙폭도 점점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의 수급의 키는 지금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이 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또한 스마트해진 개인들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보통 개인들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경제의 사계절 흐름을 잘 알고 그러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적으로 좀 쏟아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펀드 환매까지도 2,000포인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펀드 환매 물량 계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또 연기금 같은 경우도 굳이 2,000포인트대 근처에서 순매수를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못한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과 대선, 올해 이제 두 가지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선거에서의 정권이 바뀐다면 또한 뭔가 경제 쪽의 패러다임은 또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치적 변수까지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는 점 그리고 어제도 음봉 오늘도 지금 음봉을 보이면서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소한 1월달 남은 시간 그리고 2월달 초반부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 관점을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 일단은 그런 모습들 오늘까지도 음봉이라면은 아침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음봉이 연속 3개 고점에서 음봉 연속 3개는 단기적인 기술적으로도 매도 신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에서는 지금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밀린다고 저점 매수라기보다는 역시 좀 이익 실현 관점을 접근하면서 최소한도 지금은 현금 비중 50% 이상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 증권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겠지만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더라고요. 일단 노선우 전문가님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한 50% 정도 늘리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좀 많이 밀리는데요. 차 많이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요. 향후에 자동차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는 잠시 뒤에 업종별 전략 시간에 듣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왕설량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오늘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네, 역시 오늘 체크 포인트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동안에 계속 이제 사왔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이제 매수세가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한 이 차트가 이 S&P 500 차트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 미국의 이 경제지표 발표를 했는데 이 부진 소식 때문에 어제 소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더라도 S&P 500 지수가 지금 200일선을 크게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말고 다른 차트의 모습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이제 국가지수 이제 차트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도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문제의 이제 유로존 국가입니다.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지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딱 200일선에서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유로존에 문제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유로존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200일선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코스피 지수도 지금 200일선을 지지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0일선에서 지지 여부와 함께 매수 좀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일선에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200일선에서 충분하게 지지 여부를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서도 하락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하락을 보일 수 있을지언정 200일선을 지지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은 200일선 지지 여부와 함께 매수,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가장 문제인 유로존의 문제가 가장 큰데 이 유로존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의 차트가 오히려 더 코스피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저가 매수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이 향후 증시 향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증시 향방은 역시 좀 전체적인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 역시 유럽의 손에 아직까지는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 상승의 배경에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그런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어제만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뿐이지 그동안 가장 크게 상승했던 것은 역시 이제 경제 지표의 힘이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QE3를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그런 연준의 그런 발표와 그리고 그런 QE3의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영향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락을 해도 나중에 그 연준에서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상승의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할 만큼 하락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는 딱 한 가지다. 긴축 완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완화를 하게 되면은 지준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고 지준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 또 훈풍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그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과 그리고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그리고 이탈리아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이탈리아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시가 되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와 그리고 스페인이 있는데요. 포르투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이 두 나라만 잘 체크해 보시면은 향후에 이 증시가 어떻게 향방이 결정될지 그 두 나라에 의해 가지고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하나 좀 준비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입니다.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만 유독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포르투갈을 체크해보자. 그리고 그리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도 상승을 보인 다음에 내려올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는 딱 이 두 나라만 보면 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만 보자. 이 부분만 체크하면 향후에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이제 상승과 하락을 할지 그 부분이 예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향후의 증시의 향방은 유로존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의 국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또 유로존 위기에 시달리고 있던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시를 살피시면서 국내 증시가 200선이 지지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잠시 뒤에 또 업종별 전략 듣겠습니다. 자, 잠시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는데요.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동원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조선 기계 업황 동향은 어떤지 먼저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은 조선업과 건설 장비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인데요. 해양 수주 증가 전망에 이달 들어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조선업은 이번 주 들어 글로벌 경기 영향으로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해운과 선박 건조 시황이 죽으면서 조선주 주가가 지루한 박스권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선 3사의 작년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저가로 수주되었던 물량들이 반영되면서 올 한 해는 전반적인 실적 약세가 예상되고 이를 반영한 주가는 결국 수주 동향에 반응하여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있을 수주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장비 동향입니다. 건설장비 시장은 꾸준히 봄바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춘절 이후 수요 증가 추이가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굴삭기 수요는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2월부터 증가해서 5월까지 강세를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시즌 수요보다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하는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판매량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따뜻해지기 전에 주식을 사놓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장비 시장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 움직임과 2월 이후 판매세 회복에 대한 전망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오늘 짚어볼 세부 업종은 공작기계 산업입니다. 공작기계는 철판이나 합금강을 가공하는 기계로 기계를 만드는 기계, 다시 말해서 마더머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공작기계는 자동차, IT, 조선 기자재, 플랜트 기자재 등 스틸 소재가 쓰이는 모든 업종을 전방 산업으로 두고 있어 경기 가름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관련 회사들은 국내 공작기계 3대 업체인 두산인프라코,
현대위아, 화천기계 등이 있고 프레스 기계를 생산하는 심팩, 절삭 공구를 생산하는 YG1, 표준형 플레이트를 생산하는 최근에 상장한 신진 SM,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장했고 절삭 공구를 지지하는 척을 생산하는 서암기계공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공작기계 경기는 전방산업의 설비 투자와 직결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 산업 회복에 발맞춰 작년 한 해는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말 들어 금융위기 이후 미뤄졌던 설비 투자가 일단락되면서 국내 설비 투자 지수가 감소 추세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연초 대기업들이 연간 투자 목표치를 올려 잡으면서 투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인 일본의 엔고로 가격 경쟁력을 지닌 국내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향 수출 증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면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과 유로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유럽 수출의 절반은 독일로 가게 되는데요. 독일은 유로존 공동통화 덕분에 제조업 경쟁력에 대비해서 환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출에 유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대규모 무역자를 보이고 있어서 유로존 해체를 원하지 않는 거시경제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제조 경쟁력은 꾸준할 것으로 보여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 전선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제조업 부활을 천명했는데요. 기계업체들은 한미 FTA에 의한 세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미 기계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작 기계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받을 업체는 어디일까요? 어떤 기업인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YG원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작기계 절삭 공구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공작기계 절삭 공구는 공작기계에 장착돼서 강제를 깎거나 구멍을 뚫는 부품으로서 흔히 드릴에 과정에서 쓰는 드릴의 힘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대개는 가공 과정에서 마모가 생기기 때문에 8시간에서 24시간 사용 후에 교체하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절삭 공구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도산이 이어져서 경쟁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요. 작년 이후 판가를 세 차례 아직도 해외 업체와의 가격 차이가 15%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이익이 일회성 비용 증가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주가 하락 시에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동원 연구원과 함께 공작기계 업황 그리고 또 오늘 관심 종목으로 YG원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노선우 전문가께 업종별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할 텐데요. 자동차 쪽부터 먼저 좀 봐주십시오.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자동차 업종의 주가의 하락이라는 점 들 수 있겠는데요. 예. 현대차가 낙폭을 3%대까지 키우면서 22만 2천 원까지도 좀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기아차가 2% 밀리면서 67,600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고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도 2%대 오늘도 한 3% 정도 그렇게 약 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예. 현대차가 하락을 하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까지도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는 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요. 아마 기아차 같은 경우도 4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양호한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지금 일단은 현대차 때문에 먼저 좀 하락을 약간은 했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 한 7만 원대 회복 시도 정도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올해 경영 전략을 내놓는 거를 좀 살펴보면은 현대차의 올해 화두는 위기 경영입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 그동안은 이제 잘 나갔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거를 회사 측에서도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럴 경우에 연말로 갔을 때 이런 예상 실적을 좀 부합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겠지만 또한 최근에는 일본 경쟁업체와도 이제 경쟁이 아마 올해는 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도요타 쪽에서 뭐 리콜이나 이런 쪽이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해외에서 상당히 좀 반사 이익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올해 설 연휴에는 어떤 뉴스를 들어보면은 기아차가 미국 쪽에서
에어백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리콜이 됐다 그런 뉴스도 조금 나왔는데 그런 만큼 일본 경쟁업체와 또 미국 쪽에서도 이제 자기네 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 그런 모습들까지 좀 염두를 해두면서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도 현대차를 실적 발표를 매도를 했고 한 1-20% 조정을 빠졌을 때까지 기다렸다면은 분명 파도를 잘 타면서 상당히 좀 승리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차익 실현을 한다면 분명 저점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일단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2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 더욱더 좀 하락을 하면서 20만 원 아래까지 좀 가격 메리트가 생길 때까지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현대차가 연말쯤 가면은 분명 30만 원대 정도까지 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상반기에 분명 20만 원대 정도는 하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은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응은 필요해 보이시고 만약에 실적 발표 시에 좀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이라면 좀 연말까지 더욱더 좀 긴 시각으로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긴 시각으로 보시면 좋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20만 원 아래서 저점 매수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역시 올해도 역시 탑픽으로는 현대차 그룹을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만 좀 늦추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가 탑픽은 탑픽인데 실적 발표한 이후로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밀렸을 때 사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노선우 전문가 업종별 투자 전략을 먼저 좀 들어봤고요. 이번에 왕설량 전문가 업종별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예, 지금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이제 태양광 업종인데요. 이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시 그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가장 있는 업종을 뽑자고 하면은 그 딱 안정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업종을 뽑자고 하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그리고 태양광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산업은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태양광과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그 태양광 업종을 이제 선두로 해가지고 많이 상승을 보이는데요. 이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다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인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주째, 4주째 연속으로 상승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5주째, 6주째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면은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 태양광 다른 업체들의 상승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나는 목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히려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이런 태양광 업종이나 2차 전지 업종에 사두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 캐터필라라는 이 기계업체, 그러니까 미국의 캐터필라라는 기계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계업체에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지금 한국의 기계업종들이 이제 좀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요. 지금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이 캐터필라에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벤더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진성 TEC가 지금 시장에서 3%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그 기계 업종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저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저가에 이제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와 태양광, 기계업종 향후의 전망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을 듣겠습니다. 노선우 전문가님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좀 유통업종 쪽에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유통업종 같은 경우가 설 때, 연휴 때 판매 실적이 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작년 대비 10% 이상, 그리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도 작년 대비 한 9%대 이상 설 때 매출 증가를 좀 기록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일단은 이런 쇼핑주들이 좀 업황회복이 올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면서 지금 롯데쇼핑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시장이 한 4.97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롯데쇼핑은 3,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38만 6천 원대 움직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자면은 롯데쇼핑이 유통주 중에 시가총액 1위로 좀 최근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의 움직임 좀 양호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 상당히 좀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롯데쇼핑의 주당순 자산 가치가 한 49만 원, 5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은 오름에도 불구하고 38만 6천 원대, 결국 PBR이 0.7배, 0.8배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 바탕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외국인 매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조정 시에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 종목이 워낙 많이 좀 상승을 단기적으로 하면서 121선에서는 약간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한 36만 5천 원 수준, 한 지금보다 2만 원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그 아래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또다시 40만 원대 이상 노려보는 전략으로 한 10%대 이상 수익률을 노려보는 전략, 조정 시에 롯데쇼핑 관심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롯데쇼핑 36만 5천 원 선에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왕설량 전문가도 오늘 종목 있으신가요? 예, 오늘 종목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OCI를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OCI 관련해가지고 뭐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지지 라인,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위에 선에 끄어놨던 26만 2천 원, 이 지지 라인만 그러니까 그 저항선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충분하게 상승은 다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 그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보였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해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26만 2천 원의 이 저항선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OCI까지 왕설량 전문가 관심 종목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은 우리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우 전문가 그리고 또 왕설량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